취임 이틀째를 맞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와 관련해 정책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2기 외교를 책임지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을 시작했습니까? 네, 취임 첫날 여러 차례 연설을 하고 행정명령을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에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에 대규모 인프라 관련 발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발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국가기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불법 이민 단속을 강조한 트럼프를 향해 대다수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닌 이웃이니 잘 살펴달라는 당부가 나왔습니다. 기도회 이후 소감을 묻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는 그렇게 좋은 시간은 아니었다며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2기 국무장관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고요? 네, 트럼프 강요 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가장 먼저 인준 절차가 끝나서 공식 임명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Does it make us stronger? Does it make us safer? And does it make us more prosperous? If it doesn't do one of those three things, we will not do it. 루비오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미국 안보와 국익을 희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루비오는 인도, 호주, 일본 외교장관을 잇따라 만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취임사를 비롯한 트럼프 발언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트럼프의 이민이나 관세 발언에 대해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이에 당사국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경차로로 지명된 톰 호머는 CNN 인터뷰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이 전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멕시코는 트럼프 국경 정책은 1기 때 이미 겪어봤다면서 대응 전략을 내놨고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선 그린란드 총리가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캐나다도 트럼프의 관세 25% 부과 방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전 선전포고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국경을 맞댄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말어라고까지 찾아갔지만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조롱만 듣고 끝내 사임했습니다. 중미의 파나마 운하는 돌려달라. 북극권의 그린란드는 사들이겠다며 야심도 드러냈습니다. 그린란드는 동맹국 덴마크 영토이지만 무력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You are not going to use military or economic coercion.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But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대서양 건너 유럽에선 안보 무임승차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방위비 고삐를 한층 더 틀어주었습니다. Well, I think NATO should have 5%. Yeah, they can all afford it, but they should be at 5%, not 2%.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현재 점령지를 기준으로 한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마당에서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들이 일제히 우크라이나로 달려가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각자의 생존 전략을 고심 중입니다. 당장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가 특유의 협상 기술이라 해도 트럼프 일기를 경험한 유럽으로선 방위비 지출 증대를 각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자 전쟁 휴전 협상 타결처럼 트럼프의 위협이 힘을 통한 평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층 더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가 어디까지 작동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에 전 세계가 긴장하며 트럼프 2기 출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파나마에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히토류가 많은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사고 싶다던 트럼프 당선인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두 곳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강압수단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약속할 수 없다고 답한 겁니다.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but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같은 날 트럼프 장남은 그린란드를 방문해 덴마크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Det er deres land, vi taler om her, og det er kun Grønland, der i mine øjne kan bestemme og definere Grønlands fremtid.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에도 그린란드 매입을 주장했다가 덴마크와 외교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파나마는 운하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캐나다도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트럼프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경제 영토 확장을 꾀하는 팽창주의로 변하고 있다는 해석 속에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 방위비 인상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Well, I think NATO should have 5%. Yeah, they can all afford it, but they should be at 5%, not 2%. 워싱턴을 찾은 안덕근 산업장관은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 분야 관련해가지고 한미 조선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 장관은 공화당 의원들과 만날 계획이지만 트럼프 정부 장관 내정자와의 면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